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정운천 도지부장, 전 농수원 장관, 또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를 이끌었던 정운천 장관이 제가 할 얘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주 쓰레기도 안 남기고 싹쓸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 없는데 그래도 제가 나머지 몇 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에서 우리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 한 분이죠. 또 남경필 젊은 정치 지도자도 한 분 오셨고, 우리 김장수 전 국방장관 오셨고, 우리 이무영 경찰청장 오셨고, 많은 분들이 여기로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주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하게 여기에 정원전 우리 도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서울에서 이 중요한 분들이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 전주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전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은 이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는 단합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그 국력을 가지고 선진당국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전주시의 발전은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대통령을 잘 못 뽑으면 이 나라가 다시 분열돼서 갈등 속에서 혼란의 와정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향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 한강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었고, 민주당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야권에서 몸을 성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울 때, IMF 위기에 처했을 때 노사장 위원장으로서 노사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이 나라에 문맞춰 활동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0여 년 동안 민주당 야권에서 몸을 달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상대당인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보다도 당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애기적으로 그렇고 국민 사회 갈등 많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에 통합하지 않으면 단 한步도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두 번째, 동서화합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동서로 갈라져야 됩니까? 이 메뚜기 맞방 많은 나라에서 동이고 서른서고 경상도고 전라도고 갈라져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가 화합을 해야 국민 화합을 할 수가 있고, 국민 화합을 해야 인력을 양성해서 선진 강국으로 가서 남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동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길을 터야 되겠다. 설사 오래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가만히 있지 뭘 이렇게 또 동서 화합을 위해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서 동서의 벽을 깨야 된다. 사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횃불을 들어야 된다. 이런 데서 동서의 벽을 깨고 동서의 화합을 위해서 이 한가옥이야 못 마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호소해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죠.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대표까지 역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저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했고, 저 나름대로 서민 대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 길을 선택했느냐? 바로 이 길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만은 좀 계속을 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전북을 살려야 되겠고 전주를 살려야 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서 화합을 하고 이번만큼은 우리 전주가 횃불에 깃발 들어서 우리 모두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전북 도의 기자실에서 순수한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 도민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227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을 냈어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과거 같으면 무조건 민주당을 찍든지 새누리당에 비판하던 그런 분도 있지만, 이번에 자발적으로 2274명이 오늘 서명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 정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변하고 있죠? 분명하죠? 그런데 이 변하는 것이 12월 19일 표로서 나타나야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고생하시지만은 이 분위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이 변했습니다. 옛날 민주당이 아닙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 이 한강홍이가 이끌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옛날 노무현 씨가 이끌던, 노무현 씨 단장들이 이끌던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친노당의 친노당, 민주당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옛날에 본치에 살고 있던 저희들은 다 밖으로 나왔고, 전세로 있던 그 노무현 씨 일부분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그 간판만 보고 찍을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박수 한번 쳐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 지금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민주당이 변했으면 우리 호남인 전주 시민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호남인이 변해야 이 나라의 발전이 있고 국민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다시 한번 호소에 빠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민주당은 내용물이 바뀌었는데 민주당 간판 보고 찍은 시기는 지났어요. 얘는 분명히 누가 돼야 우리 민주당 뿐만 아니라 많은 제야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겉만 그저 쌓아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변했다. 당장 우리 호남인데 변해야 된다. 특히 우리 전주가 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드릴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운천 도지부장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박근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제일 먼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주고 전라북도로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이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5년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 5년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년제예요. 이 법이. 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5년제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은 1년은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한 1년 동안 국정을 좀 다루다 보면은 바로 내임되기 와요. 어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할 시기가 없어요. 따라서 이 체제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의 생각이 없다. 정치를 할 생각도 없다. 하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년대 단임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볼 적에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5년대 단임대는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권은 아시죠? 예. 실패한 정권이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물로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돼.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게 아니라 사과해야 돼. 그런데 번번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뭐라고 합니까?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자들 질문에 답한 거예요. 노무현 씨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락한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나마 노무현 씨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게 이와 같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안 되죠? 안 돼. 더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반성을 해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 한번 해가지고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말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몇 번 그 대통령 나고도 남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자리예요.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국민에게 반장 자리도 아니고 그런 거 하는 자리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 자리는 엄중합니다. 따라서 우리 박근혜 후보야말로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5번을 했고 당에 당수를 했고 위기관리 능력을 해 관리에 많은 업적을 쌓은 박근혜 후보야말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
후보다. 맞죠? 준비된 분이에요. 그 이와 같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이번 12월 19일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요 행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대통령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 독일의 메르켈 여수상, 이 여자 수상들이 유럽을 이끌고 있고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힘을 쓸 때가 엘리자베스 있을 때요.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그랬어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바로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요 세계의 절이요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19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특히 우리 호남에서 전주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지금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빼고 시대 이상의 표가 나왔을 때 우리 전주의 발전, 전북의 발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의 발전, 전북의 발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12월 19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꼭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겨울철에 매우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잘 계시길 부탁드립니다.